치매센터의 김성률 센터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승률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우리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 치매는 이제 불치병이다. 뭐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지 걱정은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치매도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그림인가 하면 1500년경에 그렸어요. 네덜란드 화가 헤르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 1500년 하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그때 네덜란드 화가 보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면 The Cure of Poly인데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치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환자겠죠. 그리고 그 왼쪽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뭘 시술하시는 분이 의사일 거고, 그 옆에 이제 수도사, 성직자가 있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는 뭐 보호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의 머리에서 뭘 꺼내는데 뭘 꺼내는가 하면 돌을 꺼내고 있어. 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은 그 당시에 치매가 오거나 환자가 미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뇌에 돌이 있어서 그걸 꺼내주면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맞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는 그 시기에도 서양에서는 좀 더 시술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치매인데 이건 뭐예요? 호두죠, 호두. 그래서 호두는 밖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뇌입니다, 뇌. 그래서 호두하고 뇌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 비슷하죠. 또 밖에는 딱딱한 그 껍질이 있듯이 우리 사람 머리도 두개골 있고 안에 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 뇌는 호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좌우 양쪽으로 있고 이게 주름이 많이 있는 그런 모양도 비슷하죠, 그죠?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에 어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병이 생겨서 뇌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앞에 뇌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뒤에 사진은 좀 더 쪼글쪼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두를 처음에 시장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처음 샀을 때는 밖에 껍질도 딱딱하고 안에 알맹이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뭐 한 5년, 10년, 20년 지나서 딱 놔뒀을 때 껍질은 딱딱해도 안에 알맹이는 어찌 되겠어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사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병이라는 게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쪼그라든다든지 어떤 상처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치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뇌와 소뇌, 숨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뇌도 각 부분마다 하는 기능이 다 틀려요. 이마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이마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수리 부분은 두정엽. 네. 그 다음에 뒷머리 부분은 후두엽. 잘 아시네요. 또 옆 부분은 척두엽. 그래서 각 부분마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다 틀려요. 대표적으로 뒷머리 쪽에 있는 후두엽은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척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쪽에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 키우시면은 해마 학습법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뇌의 기억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치매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치매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이 오는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다발성 인지 기능, 인지 장애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억력, 언어 장애, 시공간 능력 장애, 성격 감정 변화, 전두엽 집행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인지 장애로 인해서 그 전에 내가 생활하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금방 까먹어 버리는 거죠.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당신 뭐라고 했어? 뭐 이렇게 반응하듯이. 그리고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덕수초등학교 47에 이돌배 아니야 이러니까 친구 상대편은 아는데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데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헷갈려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 되면 굉장히 미안하고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자인데 손자가 인사를 하는데 이름이 뭐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집을 가는데 우리 집 가는 길을 못 찾는다. 이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집을 찾아가는데 못 찾아서 이렇게 경찰서에 그 파출소나 119 대원이 집을 찾아주고 이러되면은 사실 환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보호자도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죠? 증상이 심해지면은 밖에 이렇게 천둥치고 비 온다고 막 이렇게 혼자 무서워서 잘 못 자겠다 이렇게 불안해한다든지 뭐 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증상이 심해지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누군데 내 집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있냐고 거울을 보고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이러한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깼다가 다시 넣고 깼다가 넣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두 번째 할머니는 지갑을 어디 탁 숨겨놨는데 잘 가수해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찾으면 어째 되겠어요? 혹시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내 몰래 가져갔나? 뭐 아니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맨 끝에 그림은 할머니 뭐 달라고 하세요? 안 먹었는데 밥 달라고 하면 스스로 보호자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밤낮이 바뀐 거예요.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밤에는 깨어서 이렇게 발동발동하고 이렇게 지내시고, 또 이분은 밤만 되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겨울에 추워지고 하면은 밤에 내복 방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응급실에도 밤에 한겨울에 환자가 나갔다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는 대소변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데면은 이런 여러 가지 치매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치매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사실은 환자는 크게 자기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는 천국을 경험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찌 되겠어요? 환자가 이렇게 뚱뚱한 행동하고 많이 난폭해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면은 보호자들은 지옥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할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대소변 실수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병은 이 병에 걸리면 점점 어린이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건망증에서 보이는 기억장애하고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장애는 조금씩 틀립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과다한 업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흐트러드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흐트러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구성하는 일부의 그 구성 요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가 힌트를 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것이 건망증에 대한 기억장애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장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뇌의 어떤 질병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나 집중해서 들었던 내용도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 전체를 잊어버리고 누가 힌트를 줘도 그걸 기억을 못 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저녁 돼서 누가 그 며느리가 집에서 오늘 누가 전화가 왔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힌트를 줬을 때 전화 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치매고 맞다 그 깜빡하고 있었는데 딸이 전화가 왔었다 뭐 이렇게 안부도 전화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도 이래저래 했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줬을 때 그 기억을 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은 건망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건망증에 의해서 깜빡거리는 이런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 아픈 것을 뭐라 그러죠? 복통. 그래서 배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염이 있어도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위궤양, 맹장염, 또 요즘 췌장암 이런 병이 걸리면 굉장히 좀 오래 못 살고 굉장히 위험한 병들이죠.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암도암 이런 췌장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에요, 증상. 그래서 이 치매가 오는 원인도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갑상선 이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질문을 내볼게요. 복통, 배 아픈 것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바꿔서 치매는 치료될 수 있나요? 치료는 안 되고 진행시키면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낸 이유는 치매는 치료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처럼 우리가 이제 치매하면은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은 복통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치매는 치료될 수 있습니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이렇게 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치매도 정상입니다. 정상. 제가 앞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어머니가 앞에 계신 어머니가 치매는 치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시면은 이 강의자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병원에 오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그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많은 혜택들이 가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보건소 가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그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억력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보건소와 연계된 병원으로 이제 가서 머리 쪽에 CT나 피 검사, 인지기능 검사를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편하다고 하면은 보건소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되게 치매를 의심을 해서 병원을 찾거나 보건소를 오게 되죠. 그래 되면은 의사는 언제부터 기억력이 떨어집니까? 뭐 또 다른 병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고 또 진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간이신경정신검사라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혈액 검사나 뭐 CT나 MRI, 또 PET-CT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신경심리 검사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뭐 이런 그 물어보는 거 설문지 해보신 적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기억력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정도역 집행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신경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 환자분의 나이와 학력과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병원에 오면 되겠죠. 이런 그 흐름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가 왔을 때 이 알츠하이머 병인지 뭐 그 혈관성 치매인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을 보면은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전체 100% 중에 여기 몇 프로인 거야? 네, 여기 알츠하이머 병이 50%죠. 거의 한 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20에서 30%. 그러니까 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처럼 치매하면은 여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가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이 기타 치매 여기 10에서 15%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치료될 수 있는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기억력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치매 그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조금 더 심해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야기 나누고 나서도 몇 시간 지나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껏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시부모님 제삿날도 아들이 이제 가르쳐줘야지 알고 그전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면 그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큰아들도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워낙 그전에 또 기억력도 좋으시고 명석하셨던 분이라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아지셨는데 그런 거겠지 뭐 별일이야 있겠나, 혹시 치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알겠어, 치료도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하고 그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미국에 있던 유학 중이던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보니까 그전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진찰을 해봤는데 MRI 촬영한 결과 뇌에 그 수막종이라는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치료를 하고 별 문제 없이 다 회복돼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요 기타 치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순서를 매겨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매를 보면은 회복 불가능한 치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척두엽 치매, 루이츠 치매 이런 것들이 있고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회복 불가능한 뇌혈관성 치매, 알코올 치매. 원인을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치매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대사질환, 뇌종양, 뇌손상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치매 중에 50%가 알츠하이머 병이었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상적인 왼쪽이 정상적인 뇌인데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 이걸 해부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노인반이나 신경섬유 농축체가 이렇게 뇌에 침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그러니까 50% 차지하듯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암과 밖에 아밀로이드반과 신경섬유 매듭이 축적되고 이것들 때문에 뇌세포가 쪼그라들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가 옆머리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척두엽. 네.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을 정두엽, 두정엽. 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척두엽과 정수리 부분의 두정엽이 선택적으로 좀 더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 보면은 이 정상인의 왼쪽에 이렇게 뇌가 호두처럼 빵빵하게 있지만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이 부분이 이제 해마가 되는데 이렇게 훨씬 쪼그라들어 있죠. 굴비나죠,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없어져야 될 그런 비정상적인 단백이 뇌에 침착이 되는 것, 그래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고 신경세포 내에 마이크로튜뷴이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 내에서 이렇게 그 영양분이나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에 과인산화가 돼서 기능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타우 패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이나 그 타우 단백이 침착이 되어서 뇌세포가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은 알츠하이머 병은 호두가 처음에는 그 빵빵하게 있었는데 이런 뇌가 그 옆머리 쪽에 척두엽이나 정수리 부분에 두정엽 그 부분에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침착이 돼서 뇌가 쪼그라들어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20 내지 30%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의학적으로는 그 멀티 임팩트 디멘시아, 스트래티직 임팩트 디멘시아,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고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들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MRI 사진에서 하얗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는 쉬워요. 되게 뇌졸중, 중풍하면 팔다리 마비 오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뇌졸중이 생기면 반대로 넘어가서 왼쪽에 팔다리 마비가 오고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좀 마비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치매의 원인을 알아야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원인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일부 환자는 이런 환자가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틀리고 원인에 따라서 환자가 보이는 증상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씩 틀리고 향후 병의 경과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치매라고 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그러죠. 배 아픈 거하고 비슷하게 복통하고 비슷하게 이 치매도 정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치매 원인 중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 그 빈도를 알츠하이머 병이 한 70%까지 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츠하이머 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츠하이머 병은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더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쓰고 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많은 부분들이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모든 치매 환자는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진행만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은 치매는 치료될 수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배가 아픈 것을 우리가 배가 아프면서 평생 살지는 않죠. 배가 아픈 것을 우리가 배가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듯이 치매도 이런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 이 알츠하이머 병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치매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건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치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알면 도움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은 모든 나이 연령대에 다 올 수 있지만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항을 한다든지 뭐 학교를 안 간다 뭐 이유 없이 뭐 중2병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더 중년의 환자들한테서는 건망증, 뭐 건강염려증, 화병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노인들한테는 좀 더 애매모호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그 불면, 불안, 집중력자, 기억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치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가짜 치매. 가짜 치매는 진짜 치매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자하고 치매, 정말 진짜 치매에 의해서 인지자가 조금씩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자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에 따라서 인지기능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 평가 시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X로 치기 때문에 인지기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을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치매로 인한 인지자는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점차적으로 더 악화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지 지향을 부정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노인이 되면서 그 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 뭐 퇴직을 한다든지 또 연세가 드시면서 좀 이렇게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울증 때문에 치매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가짜 치매, 가성 치매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넣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걱정하는 무인성 우울증과 이 가성 치매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죠? 네, 웃고 살자. 지금 많이 즐겁게 사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사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면은 항우울제 약을 먹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특히 그 남자 어르신들은 그 술 많이 마시죠, 그죠? 또 그 할머니들도 하고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서 막 이렇게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아까 뇌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손상으로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서 뇌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성 치매는 좀 더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전두엽이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술만 마시면은 좀 그런 공격적이라든지 이런 경향을 보이고 또 최근에 발생한 기억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술을 많이 마셔서 자꾸 이렇게 필름이 끊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향후에 알코올성 치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약을 쓰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초기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병이 진행한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좋겠습니까? 초기에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가역성 치매, 치료가 가능한 치매들도 우리가 초기에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뇌에 손상이 적고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도 장기간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뇌 손상이 장기간 쭉 연결된다면 아무래도 약을 써도 술을 끊어도 이런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빠른 시간에 그 노인성 치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술을 너무 많이 자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환자가 그 술만 먹으면 자꾸 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술 안 먹는 게 제일 답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막한 뇌출혈로 인한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아까 뇌는 우리가 밖에 딱딱한 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뇌가 그 호두 모양처럼 뇌가 있는데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 아래쪽으로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뇌는 우리 사람 그 물 위에 붕 뜨고 있는 그런 양태입니다. 근데 이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쪽으로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막한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젊은 애들이 오토바이 탄다든지 해서 헬멧 안 쓰고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그런 경막한 뇌출혈도 있고 만성 경막한 뇌출혈은 좀 더 노인층에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라든지 간질 환자, 그 항응고제, 치매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경막한 뇌출혈이 많고 아주 사소한 머리 부딪힘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기억을 거의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미한 두 외상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쪽에 피가 보이는 것을 만성 경막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쪽이 정상이거든요, 왼쪽이. 근데 오른쪽은 여기 허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쪽에 있는 피가 고여 있는 것이에요.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밖에는 딱딱한 뼈라서 안 밀리겠죠. 그래서 반대쪽 뇌를 더 밀게 되면서 환자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막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막한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 피만 이게 구멍을 해서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이런 환자들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막한 뇌출혈 이야기 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 수두증입니다. 수두증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뇌는 밖에 딱딱한 뼈가 있고 안에 뇌의 알맹이가 있으면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막 안쪽으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뇌척수액은 원래 이렇게 뇌 안쪽에서 생겨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해서 뇌에 영양분도 주고 그 다음에 뇌가 사용했던 찌꺼기들을 혈액 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됐는데 이런 뇌 안에 물주머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물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이에요. 이런 수두증의 3대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릉거리 장애입니다. 그래서 발을 넓게 벌리고 짜작짜작 걷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지기능 장애.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증상들인데 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까 앞머리 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두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그 안쪽에 있는 물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전두엽 쪽을 더 많이 이렇게 누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걸음걸이를 걷게 하는 그 중추고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하는 중추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걸음걸이 장애나 대소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 부분이 뇌 안쪽에 있는 물주머니인데 이것이 정상인보다 훨씬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써서 뇌척수액이 조금 더 작게 생기게 하는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고 이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물을 다른 데로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걸 션트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을 넣어가지고 이 물줄기를 복강이나 아니면 심장 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증상은 좋아질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치매 오는 경우에. 할머니는 약 몇 알 자십니까? 하루에? 약 많이 자시죠? 특히 우리나라 어떤 환자들은 약 하루에 먹는 약 알수가 한 30개도 넘는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종합병원 가면은 각 과마다 각 과에서 뭐 내분비내과에 쓰는 당뇨약, 심장내과에 쓰는 혈압약, 뭐 이렇게 비뇨기과에 쓰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뭐 한 10개, 기본으로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많이 먹어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노인 대부분은 약을 많이 자시는 것 같고 특히 뭐 잠이 안 와서 소변을 자주 봐서 뭐 불안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뭐 이런 항콜린 약물이 항콜린 성분이 있는 작용이 있는 약을 먹으면서 환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여러 개의 약을 먹으면서 또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약물의 상호작용들이 더 악화되어서 많이 나타나서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외래 환자들이 오면 가능하면 약을 줄여주려고는 하는데 또 워낙 환자분이 또 여러 과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오전에는 요 병원 왔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병원 한 두세 군데를 더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너무 많이 자시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틀린 이야기인데 우리가 환자분이 이제 입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막 엉뚱한 이야기하고 펜슬 수술하고 보호자분도 못 알아보고 니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관절이 골절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수술은 잘 됐는데 그날 저녁에 보호자도 못 알아보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치매는 아니고 우리가 선망이라고 해요. 선망. 그런 것들이 없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치매가 온 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면은 인지기능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단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런 선망의 증상이 오래가게 되면은 향후에 치매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향후에 치매가 오지는 않을지 미리 대처를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염에 의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감염에 의해서 치매가 오는 건데 이건 뇌염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보니까 혼수 상태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척도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뇌염의 형태로 와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척도염하고 기억력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뇌염이 회복된 이후에 이렇게 치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갑상선입니다. 요 목 한번 짚어보실래요? 예. 여기 바닥에풀 요 밑에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갑상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에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 환자가 무기력해지고 만성은 귀찮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서 치매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먹고 그 갑상선을 치료하면은 치매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양결핍에 의한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 또 비타민 섭취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실제로 잘 먹는다고는 하지만은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안 돼서 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뇌세포에 영향이 있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비타민 B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암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절제 수술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비타민 B 섭취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섭취에 의해서 그 섭취가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술을 아까 두 번째가 알코올성 치매였는데 술을 많이 먹는 환자들은 술만 먹으려 하지 안주를 안 먹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환자들도 이런 비타민 섭취가 안 돼서 이런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익 코스골프 신데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영양 결핍에 의해서도 충분히 치매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번은 이제 뇌종양에 의한 치매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앞머리 쪽에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종양입니다. 암. 그래서 암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암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양성 종양의 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수술해서 떼내게 되면은 별 문제 없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뇌 종양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졌던 그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난청입니다. 연세 드시면 잘 안 들리시죠? 제 어머니도 그 텔레비 소리 굉장히 크게 하고 텔레비 보시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잘 안 들리는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내가 또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이 되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잘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세 드신 분이 잘 안 들려서 내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치매처럼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보청기를 귀에 쓰는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보청기 하시죠 이러면 아유 뭐 창피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면입니다. 수면. 최근에 그 조선일보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못 자는 밤이 많아지면은 치매 위험이 커진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뇌에 송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 그 송관선이 쪼그라들면서 아무래도 그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러한 잠을 잘 못 자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그 치매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드는 경우는 좀 젊은 층에 더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을 자면서 자꾸 깨는 거죠. 깨서 다시 또 자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려고 하면은 신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또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고 낮에는 30분 이상 있게 그 햇빛을 쬐고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거의 끝부분까지 가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치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상. 그래서 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끼리를 이제 장님이 이제 만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뼈를 만지고 코끼리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과 치매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알츠하이머 병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지루하시죠? 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치매도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원인도 모르게 그냥 놔두고 방치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를 잘 하고, 독서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담배 태우시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강한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안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검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와서 친구도 만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고, 아까 만 60세 이상 되는 환자들은 보건소 가면은 무료로 이렇게 그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요즘 뭐 어르신들 그 컴퓨터도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하기 힘들면은 전화를 하시면 돼요.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1899에 9988인데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탈팔하래요. 네. 자, 1899에 9988 해보실래요? 1899에 9988.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치매 체크라고 하는 이런 앱을 다운받아서 또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은 딱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치매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치매라고 해서 뭐 자식들 걱정 안 시켜야 되는데 치매는 치료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